스테이지 X가 4,300억 원대의 낙찰을 받은 28GHz 주파수 대역은 6년 전 통신 3사가 2천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가 수익성이 떨어져 포기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사용 중인 5G 3.5GHz 주파수보다 속도는 3배 정도 빠르지만 도달 범위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능력이 낮아 기지국가 장비를 더 촘촘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X 측은 우선 공연장이나 공항, 대학, 병원처럼 특정 구역에 먼저 초고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기술력과 충분한 장비가 관건입니다.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유리창 정도만 있어도 이게 투과가 안 되거든요. 잠실 운동장에 지붕에다 꽂은 다음에 의자에다 다 이렇게 하나하나 꽂고. 자금 조달도 문제입니다. 주파수 확보에 이미 4,300억 원을 썼는데 의무사항인 3년 내 기지국 6,000개 구축에만 2천억 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격화될 경쟁 환경에서 마케팅 비용 등 들어갈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단말기도 없어요. 단말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단말기 회사가 쉽게 응해주지 않거든요. 28기에 해당되는 거는. 정부는 제4이통사에게 세제 혜택과 4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제공하면서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향상 유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시장의 매기가 될지 승자의 저주에 직면할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테이지 X 측은 다음 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옥상을 통신 장비 설치용으로 빌려주고 통신사로부터 해마다 수백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아파트 공동관리비 등으로 쓰이는데 주민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SK가 오늘 얘기하고 갔는데 똑같은 조건이고 심지어 어떤 단지는 그냥 SK하고 KT가 LG한테 위임할 테니까 LG한테 알아서 하세요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주민들은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냈고 5년간 조사 끝에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담합이 시작된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4G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중계기 설치로 임차 비용이 급증하자 통신 3사 담당자들은 이른바 막걸리 회동을 가졌습니다. 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신 뒤 임차료이나 공조를 선언한 겁니다. 담합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임차료가 높은 8,300곳을 중심으로 6년 넘게 이뤄졌습니다. 2014년 통신사당 평균 558만 원이던 연간 임차료는 2019년 오르기는커녕 464만 원으로 94만 원 깎였습니다. 임차료를 못 내리겠다고 하면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아예 다 같이 빼버린 곳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 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통신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주장했던 5G 통신 서비스가 아예 없어지게 됐습니다. 난 지금 5G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출시 당시 광고 기억나시나요? LTE보다 속도는 20배 초고속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5G는 3.5GHz와 28GHz로 나뉘는데 이 중에 28GHz가 LTE보다 20배가량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 장애물 등이 없는 최상의 조건일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3.5GHz인데요. 기존 LTE보다 평균 3배 정도 빠르는데 그칩니다. 결국 20배 빠르다는 건 그냥 광고용 낚시 문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거짓, 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LTE보다 20배까지 빠를 수 있는 이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 이통사 3사는 사용 권리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파수를 낙찰받았던 지난 2018년 당시 기지국 15,000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는데 통신 3사 모두 10분의 1 수준의 기지국만 설치했습니다. 애초에 28GHz는 주변 방해물을 잘 피하지 못하고 도달거리도 짧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상용화 실행 의지도 없으면서 과장 광고에만 사용하다 사용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불편을 느낄 만한 건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28GHz 5G 서비스는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20배 빠르단 광고를 믿고 비싼 요금제를 감당해온 소비자들은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이 통사들은 속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앞세워서 기존 LTE 서비스보다 두세 배 비싸게 요금을 올렸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올 1분기 경기 둔화에도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 총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기는 등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많이 빠르지도 않은데 배로 비싼 요금제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겁니다.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전히 5G 기지국 구축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요금만 이용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서 덜컥 5G 서비스에 국민을 가입시킨 것입니까?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요금을 배상하기를 바랍니다. 급기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피해자 구제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부분은 이제 국고로 일단 환수가 되고요. 피해자 구제 부분은 이제 다른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저희의 그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이제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이통 3사가 요금제, 단말기 장려금, 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이 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